예, 안녕하십니까. 층간소음 11년 피해자 해결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이런 어떤 해결 사례를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에 11년 정도를 시달렸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의뢰를 받고 현장에 직접 가서 이런 부분들을 관찰을 하고 접근 방법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신청자 자체는 70대의 여성 할머니랐습니다. 70대의 할머니라고 벌써 한 몇 년 전에 발생된 어떤 대전에서 발생된 사건이랐는데 피해 기간은 11년 정도 시달렸었고 주로 여러 가지 어떤 위층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음 중에서 특히 문제를 삼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위층에서 발생되는 화장실 물 내리는 소음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뭐냐면 11년 동안 위층 사람을 세 번을 만났는데 이번에 만난 사람이 이제 세 번째 집 이사를 왔는데 두 번을 정말 쉽게 말하면 두 사람을 이주를 시켰었습니다. 이사를 시켰고 세 번째 사람이 이제 이사를 온 어떤 상황이다라는 건데 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1년 동안 통합해서 11년 동안 시달렸는데 이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사 간 사람과 세 번째 이사 온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한 번씩 상의하는 것을 봤다. 자기들끼리 토의하는 것을 봤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 것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토의했고 자기가 가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년 동안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시달렸던 것은 뭐냐면 위층에서 물 내리는 소리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계속 온 사람들까지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느 날 2년 전부터는 뭐냐면은 집에 어느 순간부터 밥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할머니께서 외출을 하고 돌아오시게 되면은 밥솥에 밥이 없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위층을 의심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뚜렷하게 어떤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소에 말을 해도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이제 저희 현장에 접근을 해서 거의 한 3시간 이상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들어갔을 때 바로 알고는 있었지만은 3시간 정도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해결 방법의 첫 시도로서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경청을 통해서 대화를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층간소음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상담사가 뛰어나고 학식이 좋고 많이 경험을 하더라도 첫 번째 조건으로 들어가야 될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경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11년 동안 이런 부분들을 시달렸을 때는 얼마나 고통이고 주위 사람들한테 얼마나 비난을 받았을 것이며 심지어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 층간소음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층간소음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본의 아닌 가해자보다는 본의 아닌 피해자 입장에 서서 바라봐야만 층간소음의 진정한 접근 방법이 보인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20년 동안 이 부분을 민원을 상담을 하고 있지만은 변함없는 어떤 시스템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룰이 깨지면은 층간소음의 상담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접점 찾기는 어려워진다. 자, 간혹 아니 그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서 뭔 해결점이 있겠느냐라는 당장에 뭐라도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선호가 다르다라는 거죠. 먼저 경청을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심리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거나 선호가 다르다라는 거죠. 먼저 경청을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심리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면은 심리적인 측면이 80% 이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 정도의 에너지만 쏟으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 할머니께서도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정리해서 드리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위층 자체에서 뭐냐면은 물 내리는 이 어떤 소리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물 내리는 소리는 집안에 할아버지가 들어가든 화장실에 들어가든 또는 옆집 사람이 너무나 이상해서 옆집 사람까지 또는 가족들까지 동원을 해서 들어가 봐도 가족들은 아무 위층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없다라는 거죠. 물 내리는 소리라든가 뭐 이상한 어떤
그 소리를 내는 어떤 부분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할머니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할머니만 들어가면 물 내리는 소리와 각종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위층에서는 할머니가 움직임을 24시간 동안 살펴보면서 과연 화장실에 언제 들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CCTV를 달고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할머니만 들어가면 물을 내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상한 소리를 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밥 문제를 말씀드린 대로 뭐냐면 어느 날 보니까 위층에서 밥을 퍼가는 것인데 너무나 의심스러워서 할머니께서 어느 날은 앞동에다가 노인정을 가지 않고 하시고 앞동으로 가셔가지고 본인 동의 앞동으로 가셔가지고 앞동의 계단실에서 창문을 열고 지켜보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할머니가 나갔고 거기에 딱 준비되어 있는 상황 자체에서 위층 자체에서 베란다 문을 열고 할머니 집이 5층인데 이 6층에서 뭐냐면 할머니 집으로 이런 형태로 해서 베란다에 빨간 줄을 내려가지고 베란다를 통해서 줄을 통해서 뭐냐면은 할머니 집에 들어와서 밥을 퍼서 올라가는 것을 목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크게 요약을 드리면 이 부분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들으시면은 이 할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층간소음에 대해서 저도 20년 가까이 돌아다니지만 층간소음 부분에 대해서 층간소음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다.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은 있지만은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층간소음에 피해가 있다라고 항의를 하거나 관리소에 항의를 하거나 본의 아닌 위층 가해자 부분에다가 항의를 하게 될 때는 절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예민하다 이런 형태로 접근하셔서는 절대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입니다. 해마다 살인사건이 나타나고 폭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아래층 피해자 입장에 있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예민하다 이런 형태로만 너무 몰아가셔서는 절대 접점을 찾으셔서는 안 된다라고 누차례 제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떠한 부분들을 했느냐라는 거죠. 먼저 뭐냐면 저는 경청을 통해 대화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한 3시간 가까이를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3시간 정도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부분 자체를 대화를 했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물 내리는 소리와 각종 위층에서 들리는 화장실에서 들리는 소리를 3시간 정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할머니 집에는 화장실 자체에 소리가 심하다고 해서 제가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을 보기 위해서 조명을 켰는데 이 집은 뭐냐면 조명과 뭐냐면은 팬이 돌아가는 것이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서 일체형이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명을 켜게 되면 무조건 팬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 팬 소리 자체가 할머니 입장에서는 위층에서 물 내리는 소리와 이상한 소리를 겸해서 들리게 된다라는 형태로 이제 말씀을 계속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3시간을 듣고 뭐냐면은 굉장히 이 부분 자체를 진지하게 듣고 서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뭐냐면은 이 부분 자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관리소에 말씀하셔서 조명과 팬을 분리하시면 된다라고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말씀이 이렇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관리소에서 한 말이 이 말이랐구나. 그 말이 이 말이랐구나 라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 11년 동안 관리소도 주위에서 조명과 팬이 가족들이라도 조명과 팬을 분리하면 된다라고 수차례 말을 했는데 이 할머니께서는 듣질 않았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심리가 80%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픈 마음을 서로가 들어주고 이 부분 자체를 그러면 서로가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라는 부분 자체를 해결책을 서로가 경청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서로 나눠서 전문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부분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교육을 저희들이 할 때도 층간소음 관리사라는 교육을 할 때도 이 부분 자체를 저희들이 1차적인 접근 방법을 항상 말씀드리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년 반 동안을 1년 6개월 동안을 이 할머니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했는데, 관리라는 부분 자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한 달에 1회 정도의 어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런 형태로 잘 되고 있어요. 서로 어떤 가벼운 대화를 한 5분 정도로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라는 부분 자체를 너무 어렵게 정리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 자체에서 뭐냐면 저희들이 1년 6개월의 마지막 통화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1년 6개월의 마지막 통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할머니 요즘 층간소음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층간소음에 여전히 잘 들린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잘 들리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밥을 퍼가는 부분들 자체는 보이지가 않는다. 그런데 물 내리는 소리도 화장실에 들리는 소리도 팬을 조정하고 난 다음에는 들리지 않는데 여전히 발자국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들린다.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상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꾸준하게 층간소음은 더 잘 들린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 마지막 멘트를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뭐냐면 참고 살만하다. 참고 살만하다. 자, 우리가 흔히 상담을 할 때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 정도 소음은 참고 살으셔야죠. 참고 살으셔야죠. 항상 피해자들에게, 민원인들에게 이런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참아라고 해서 참아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참고 참아서 참아질 층간소음이면 이렇게까지 오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참고 살만하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담사의 입에서, 전문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입에서 나왔습니까? 이 할머니 당사자의 입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참고 살만하다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상담사의 또는 전문가의 민원 상담사 전문가의 마지막 어떤 최종 층간소음의 종착역은 뭐냐면은 참고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해결이다라는 부분들에게 완전 해결이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은 영원한 평행성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관리라는 측면에서 관리라는 것은 지속성이죠. 이 관리라는 측면에서 뭐냐면 층간소음은 참고 살만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할머니의 어떤 부분 자체는 1년 6개월이 지난 그 시점부터 이 말을 들은 시점부터 층간소음의 민원 전화 자체는 오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층간소음이 완전 소리가 안 들린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해결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한 사례를 수 없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는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재미나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